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꽉 메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노래가 한국의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바스티eng입니다. 저는 서양 클래식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핑 등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이죠.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의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몽마르트르 공원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물었습니다. K-팝이라니 그들은 정말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실망한 표정을 보였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관광객들이 떠난 후 저의 오랜 친구 아멜리아가 넌 정말 완고해. 바스티행 언젠가 너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아멜리아가 제 아파트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두 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저녁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파리에는 늘 훌륭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니까 기대에 차서 어떤 공연인지 물었습니다. 바흐 인벤션 강변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가 프랑스 순회 공연 중이라고 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죠. 조성애라는 성악가의 공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가짜라고 진짜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아멜리아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음악가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멜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없다면 티켓값은 아멜리아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어요. 오늘 저녁엔 쇼팽을 연습할 계획이었어라고 하자. 아멜리아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한다며 딱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멜리아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진짜 별로면 중간에 나오겠다고 경고했어요. 아멜리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오늘 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요. 그날 저녁 아멜리아와 함께 센느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고 센터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죠.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물었고 아멜리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비웃듯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객석으로 안내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꽤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악기들을 들고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조성애였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곧 시작될 이 음악이 얼마나 서양 클래식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성애는 그 앞에 서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첫 곡으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들려주겠다고 했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들어보자. 조성애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지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맑고 깊었어요. 단순할 거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의외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은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임에도 음악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상했어요.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뿐이야. 클래식만큼 깊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애의 목소리가 더 높이 솟구치자 저의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음색에 수백 년의 역사와 한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문득 아멜리아를 힐끗 쳐다보니 그녀는 이미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조성애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고 프랑스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이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성애의 목소리는 마치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클래식을 들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 있었죠. 아멜리아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어땠어라고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아멜리아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제가 음악적 편견의 벽을 조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느 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지만 평소처럼 쇼팽이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죠. 대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재현해 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할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에 그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고 싶었죠. 사클의 성당 근처 저의 단골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관광객들이 벌써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아노 의자를 조절하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었죠. 제 손가락이 자기 의지를 가진 듯이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선율하지만 곧 저의 클래식 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을 들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주변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 심지어 주변 상점 주인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몽마르트르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조성애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저를 감동시킨 그 성악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깊어서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성애의 목소리에 맞추어 연주하여 그녀가 높은 음을 낼 때는 화음을 부드럽게 깔아주고 낮은 음역대에서 풍부한 베이스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리 피아니스트와 전문 성악가의 즉흥 협연이 그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을 살렸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조성애와 저의 음악이 몽마르트르 광장에 울려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어요. 관광객들과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 주변 카페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빛이 처음에는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동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조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그때 갑자기 한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몽마르트르 광장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어요. 고국을 떠나 파리에 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노래를 연주해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조성에는 즉흥적인 합창단을 이끌며 더 풍부한 화음과 변주를 더했어요. 그녀의 성악적 목소리가 아마추어 합창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조성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20여 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마지막 화음을 준비했어요. 조성에도 제 의도를 읽고 합창단을 이끌어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마르트르 광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눈물을 닦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장은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조성애와 함께 시작한 작은 합창은 이제 거대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성애는 자연스럽게 즉흥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죠. 놀랍게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의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거나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이 공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죠. 광장 주변의 카페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들었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조성애의 제안으로 더 느리고 감정적인 버전의 아리랑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버전은 더 깊고 서정적이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프랑스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피아노의 모든 기교를 동원했어요. 조성애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솟구치며 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거리는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어요.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충만했고 조성애와 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리랑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영혼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즉석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랑의 멜로디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라흐마니노프와 쇼팽 사이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점차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성애에게 연락해 몇 가지 한국 전통곡들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서양 음악에는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국 음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몽마르트르에서의 연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을 들려주었어요.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노래가 파리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감동하며 항상 풍성한 팁을 남겨주었죠. 음악을 통해 느끼는 연대감이 한국인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고난과 희망을 담은 노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아멜리아가 제 연주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멜리아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음악이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멜리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모든 음악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거야. 제 음악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음악이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것이 소나타든 단순한 민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세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인도의 라가,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어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어요. 이제 매일의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의 즉흥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조성애는 이제 친구가 되었고 가끔 제 연주에 참여하여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녀의 공연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 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 갔어요.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로 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랑은 제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아멜리아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바스티엥,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난리야. 누군가 몽마르트르의 즉흥 아리랑 공연을 SNS에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중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는데 얼마 후 한국의 공연 기획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아리랑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망설였지만 조성애의 격려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한국 투어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죠.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 버전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가 열렸는데
수만 명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9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저는 연주할 때마다 아리랑으로 시작하고 아리랑으로 마무리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어요. 오늘 감동적인 아리랑의 노래 사연 어떠셨나요? 꼬레아 TMI는 다음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사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